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저는 40대 후반의 아줌마예요. 손가락질 받을 이야기인 걸 알지만 얼마 전 아는 동생의 남자친구를 유혹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남자와 연애를 할 때면 정말 너무 만족스러워서 머릿속이 하얘질 정도가 돼버리거든요. 인테리어라고 하죠. 그 남자는 거기에 구슬을 넣어둔 그런 남자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에게 안길 때는 숨 넘어갈 정도의 만족감을 느끼곤 해요. 그리고 그런 느낌은 정말로 처음이었어요. 부끄럽고 민망하지만 자랑도 하고 싶은 저의 이야기 들려드려 볼게요. 저는 오래전에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 둘을 키우면서 지내고 있어요. 친정엄마랑 같이 살고 있기도 하고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라 손도 덜 가는 편이죠. 남편하고 이혼한 지는 10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사업을 하는 전 남편은 돈도 잘 벌었고 연애 초반에는 저에게 참 잘해줬었죠. 처음에는 남편하고 결혼하는 걸 조금 망설이기도 했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많았거든요. 부모님도 그렇고 친구들도 말리는 분위기이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참 저에게 잘 해주기도 하고 돈도 잘 쓰는 편이었던 남편에게 빠져서 결혼을 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었고 좋았죠. 아이도 둘이나 낳고 나름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바밀이 참 형편없는 편이기는 했었어요.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나다 보니 더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나마 연애 초반에는 정성껏 사랑해주는 편이었는데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정말로 의무방어전 하는 것처럼 형식적일 때가 많았죠. 그나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몇 달에 한 번 잠자리를 할 때도 있었고요. 결혼 전에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었을 때는 절정을 느껴본 일도 있었는데 그 느낌을 아는 저로서는 늘 아쉬운 생각이 들곤 했었죠.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저는 밤이면 외롭게 스스로를 달래면서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작은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때쯤 되었을 거예요. 원래 남편이 사업한다고 자주 밖으로 돌아다니는 편이기는 했는데 그때는 유독 집에 붙어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이 거래처 여직원하고 바람이 났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 배신감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컸었죠. 남편은 실수였다고 싹싹 빌기도 했고 집안 어르신들도 이혼을 만류하시기는 했는데요. 도저히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정신과의 상담도 받으러 다녀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결국 저는 남편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아이들 양육권은 제가 가져올 수 있었고요. 위자료며 양육비 문제도 잘 해결이 되었어요. 그렇게 홀로 서기가 시작이 되었죠. 제가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어서 이혼 전에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싶기는 해도 꾹 참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혼도 하고 했으니 홀가분한 마음에 남자를 만날 루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인터넷 채팅 같은 걸 통해서 만남을 가져보기도 하고 저랑 비슷한 처지에 있던 아는 언니들을 따라서 모임에 나가보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종종 기분 전환하는 식으로 몇 명의 남자를 만나보기는 했었는데요. 반할 정도로 저를 만족시켜주는 남자는 없더라고요. 물론 늘 고개 숙인 남자였던 남편보다는 대부분 나은 편이기는 했어요. 그런 생활을 이어오던 중에 정말 짜릿한 일이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저에게는 2살 어린 친한 동생이 한 명 있는데요. 이혼하고 이런저런 모임을 나가면서 알게 된 동생인데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서 급속도로 친해지게 된 그런 사이예요. 이 동생을 소영이라고 할게요. 소영이는 조금 예쁘장하게 생긴 편인데 여자인 제가 봐도 새끼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남자들을 엄청 만나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얼핏 이야기를 듣기로는 남편하고 이혼하기 전에도 몰래 만나는 남자들이 있었다고 했던 것 같아요. 자기는 남자 없이는 못 산다나요? 소영이는 술도 참 좋아하는 편이고 엄청 외향적인 편이에요. 워낙 저랑 가깝게 지내고 술도 자주 마시는 편이라 소영이가 만나는 남자들을 종종 보기도 했었어요. 저도 비슷한 처지인 걸 아니까 불러내서는 서로 인사도 시켜주면서 저에게 남자를 소개해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지가 만나는 남자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였겠지만요. 어쨌든 소영이 애인이 남자를 소개해준 덕분에 몇 번인가 남자를 만나보기도 했었네요. 소영이는 어디서 그렇게 남자들을 잘 만나는 건지 참 신기할 정도였는데요. 만나보면 하나같이 허우대가 멀쩡한 괜찮은 남자들이더라고요. 대부분 남자들이 키도 훤칠했고 몸도 좋아 보였고요. 다들 또래의 남자들이었는데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혼자 나이 먹어가는 남자들이었죠. 그런데 소영이 이 기집애는 얼마나 여우 같은지 만날 때 보면 남자들이 대부분 돈을 다 쓰더라고요. 술값도 남자들이 다 내는 것 같았고 시시때때로 값나가는 선물도 꽤 받는 것 같았죠. 새끼 가득한 얼굴로 남자들을 구워 삶으니 남자들은 소영이에게 아주 푹 빠진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소영이는 그렇게 남자들을 만나면서 실컷 즐기기도 하고 여왕 대접을 받는 것에 엄청 만족해하는 것처럼 보였죠. 제가 봐도 남자들이 막 안달이 나서 소영이 기분을 맞춰주는 걸 보고 있자면 어떨 때는 질투가 날 정도이기도 했어요. 아무튼 소영이의 남자를 구워 삶는 재주는 같은 여자인 제가 봐도 인정할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인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소영이에게 카톡이 한 통 날아왔어요. 저녁에 새로 만나는 남자랑 동네에서 술 한잔 하기로 했는데 시간 되면 나오라고 말이에요. 저에게 인사도 시켜주고 싶다면서요. 그날 특별한 일이 없기도 했고 심심했는데 잘 됐다 싶었죠. 소영이가 애인을 소개해 줄 때 따라 나가면 비싼 것도 얻어먹고 술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재미가 있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녁 무렵 시간이 되어서 약속한 장소로 나가봤는데요. 아직 두 사람은 도착을 안 해서 식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사람이 멀리서 걸어오는데 저는 속으로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소영이가 만나던 남자들을 그렇게나 많이 봤었는데 그 남자는 정말로 가장 별로였거든요. 생긴 것도 평범했고 키도 별로 크지 않았어요. 물론 몸은 다부져 보이기는 했지만요. 그래도 딱 봐도 소영이 취향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아하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죠. 그런데 소영이는 그 남자 팔짱을 끼고는 엄청 교태를 부려대더라고요. 겉으로 봐서는 소영이가 더 좋아서 난리인 듯 했고요. 준범 씨라는 그 남자는 소영이보다 2살이나 어렸으니 저보다는 4살 어린 연하남이었죠. 40대 중반인 준범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아직 미혼이라고 했는데요. 아무튼 이런 남자에게 무슨 매력이 있어서 저에게 보여주겠다고 데리고 나온 건지 그 당시에는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같이 술을 한잔하면서 대화를 나눠보니 준범 씨는 유머 감각도 있고 사람 자체는 괜찮아 보이기는 했네요. 젠틀하기도 했고 대화도 잘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였고요. 그래도 소영이 이 기집애가 이렇게까지 안달이 나서 들이대는 이유가 뭘까 궁금했어요. 이 남자가 돈이 많은 걸까 싶기도 했는데 입고 있는 옷이나 시계 이런 걸 봐도 그렇게까지 비싸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한참 이야기를 하고는 헤어지려고 하는데 한 번 더 놀라게 되었어요. 소영이가 먼저 일어나더니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당연하다는 듯이 소영이가 만나는 남자들이 계산을 했었거든요. 처음 보는 그 모습에 당황스럽기까지 했는데요.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소영이는 계산을 하고는 준범 씨 팔짱을 끼면서 음식이 입에 맞았냐고 콧소리를 잔뜩 내는 거 있죠. 그 남자를 쳐다보는 소영이의 두 눈에서는 꿀이 떨어질 지경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자기들은 좋은 데 가서 데이트할 거니 다음에 또 보자고 하더라고요. 택시를 불러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소영이는 아주 안달난 강아지 마냥 애교를 부리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렇게 돌아와서 집에서 쉬는데 준범 씨가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소영이가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건가 하는 황당한 생각마저 들기도 했죠. 궁금한 마음에 저는 다음날 소영이에게 전화를 걸어보았고요. 어제는 잘 놀다 들어갔는지 안부를 묻는 척하면서 준범 씨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는 소영이 네가 아깝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은근슬쩍 준범 씨에 대해서 물어봤죠. 우리의 수다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 동안 이어졌어요. 준범 씨랑은 동호회 모임에 나갔다가 알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준범 씨를 처음 보고는 그닥 매력을 느끼지는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생긴 것도 평범했고 키도 큰 편이 아니니 소영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준범 씨가 대화도 잘하고 분위기도 잘 맞춰주는 편이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자꾸 술 한잔 하자고 꼬드기는 바람에 술을 한잔하고는 그날을 같이 보내게 되었다고 했어요. 왠지 그날따라 남자가 고프기도 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 남자를 따라가게 됐다고 했죠. 그런데 글쎄 준범 씨가 물건이 꽤나 실한 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왜 인테리어라고 하잖아요. 거기 구슬까지 넣어놔서 처음 보고는 엄청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준범 씨가 밤새 사그라들지 않는 장작처럼 자기를 사랑해 주었다네요. 준범 씨를 만나고 나서는 다른 남자하고 했던 연애는 다 장난처럼 느껴졌다고 소영이는 한참을 자랑을 해댔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제서야 깍쟁이 같고 여우 같은 소영이가 그렇게 안달이 났던 이유를 이해할 것 같더라고요. 저도 구슬을 넣었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는 했지만 실제로 만나본 적은 없었거든요. 물론 처음에 소영이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게 그렇게 좋은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그런 것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 안 좋게 보였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밤새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는 소영이의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수도 없이 남자를 많이 만나본 소영이가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면 정말 엄청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자 저도 준범 씨가 조금씩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느낌인 걸까? 내가 살면서 못 느껴본 그런 느낌이라는 게 또 있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그렇게 지내던 중 연락을 하고 지내던 다른 남자와 가볍게 만나서 몇 번 몸을 섞기도 했는데요. 기분이 좋긴 하면서도 무언가 아쉬움이 남는 그런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어요. 혹시 구슬로 채워진 준범 씨였다면 더 만족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민망한 생각이 들기도 했었죠. 참 스스로도 남사스럽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습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할수록 더 궁금증이 도지는 기분이었고요. 결국 어느 날인가는 인터넷으로 구슬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사진을 찾아보게 되었어요. 준범 씨 물건도 이런 모습일까 상상하면서 혼자 자기 위로를 하기도 했었네요. 그러던 중 며칠이 지났을 무렵 소영이에게 연락이 오게 되었어요. 그날은 또 무슨 자랑을 하고 싶은 건지 소영이는 저를 불러냈고요. 동네 술집에서 소영이와 저녁에 반주를 곁들이게 되었죠. 수다를 떨다가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면서 아줌마들의 짓궂은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그러다가 자연스레 준범 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게 되었죠. 소영이는 아니나 다를까 준범 씨 이야기가 나오자 또 엄청나게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살면서 절정을 그렇게 많이 느껴본 일은 처음이었다는 등 숨 넘어갈 뻔했다는 등 하면서 말이에요. 준범 씨랑 그렇게 연애를 하고 나면 너무나도 만족스러워서 며칠간은 남자 생각이 아예 나지 않을 정도라면서 얼마나 궁금하고 질투가 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술이 살짝 취하게 되었고요. 소영이는 그날도 남자 생각이 나서 못 참겠다면서 준범 씨에게 연락을 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잠시 후에 준범 씨가 우리들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었고요. 좀 전까지 회사에서 야근을 하다가 왔다면서 준범 씨는 평범한 양복 차림이었는데요. 며칠간 계속 준범 씨에 대해서 혼자 야릇한 상상을 했던 탓이었는지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데 괜히 얼굴이 화끈거리는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이 남자가 정말 그렇게 엄청난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처음 봤을 때하고는 다르게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걸 후광 효과라고 하는 건가 봐요. 준범 씨는 잠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소영이는 준범 씨에게 기대면서 온갖 애교를 부리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렇게 좋은 거냐고 면박을 주고 싶을 만큼 얄밉기도 했고, 또 얼마나 좋으면 저러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소영이가 자리 정리하기 전에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했고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순간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소영이가 잠깐 자리를 비운 그 순간을 놓치면 준범 씨에게 다가가 볼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저는 소영이가 준범 씨 자랑하는 걸 많이 들었다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단둘이 만나보고 싶다고 제 본심을 털어놓았어요. 그러면서 준범 씨의 연락처를 알고 싶다고 휴대폰을 내밀었죠. 급한 마음에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들이댄 것 같아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했어요. 또 준범 씨가 거절하면 어쩌나 소영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 오만 가지 생각이 교차하면서 제 심장이 엄청나게 두근거리고 있었죠. 다행히 준범 씨는 묘한 웃음을 보이더니 제 휴대폰에 본인 연락처를 저장해 주었고요. 그러자마자 소영이가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저는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말처럼 민망한 기분이 들었죠. 그리고 둘이서 좋은 시간을 보내라면서 그날 술자리는 제가 계산하겠다고 하고는 서둘러서 그 자리를 나오게 되었네요. 집에 와서는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살짝 자괴감이 들기도 했는데요. 준범 씨에 대한 궁금증은 그런 자괴감을 이길 만큼 충분히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연락을 해볼까 말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며칠이 지났을 무렵 저는 조심스럽게 준범 씨에게 문자를 넣어봤어요. 시간 될 때 둘이 조용히 차라도 한잔하고 싶다고요. 준범 씨도 기다렸다면서 그러자고 답장을 해주었고요. 우리는 며칠 후 저녁에 단둘이 만남을 가지게 되었죠. 혹여나 동네에서 만나면 소영이와 마주칠까 싶어 저는 준범 씨 회사 근처로 찾아가게 되었고요. 조용한 선술집에서 우리는 마주 앉아서 소주를 나누게 되었죠. 그 무렵 욕구불만에 시달리고 있던 저는 마음 같아서는 바로 모텔로 가자고 준범 씨를 조르고 싶었는데요. 그런 마음을 겨우겨우 억누르면서 분위기만 보고 있었죠. 가벼운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분위기가 조금 무르익고 나서 저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말았어요. 소영이에게 대충 이야기는 들었고 부끄럽지만 너무 궁금한 마음에 이렇게 따로 만나자고 부탁을 하게 되었다고요. 제 치부를 드러내는 것처럼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민망했지만 준범 씨는 제 손을 잡으면서 이해한다고 말해주었어요. 서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소녀처럼 빼고 아닌 척 할 필요가 뭐 있겠냐면서요. 그러면서 오는 여자마다 하는 남자가 어디 있겠냐면서 소영이하고 다른 매력이 있어서 저에게도 관심이 갔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혼하고 혼자 된 여자들이 적극적이어서 더 매력적이라면서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살짝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또 속내를 다 들켜버린 것 같아서 부끄러웠지만 그러면서도 오히려 더 묘한 흥분감이 올라오는 듯 했어요. 적당히 술 기운이 올라왔을 때쯤 준범 씨가 자리를 옮기겠냐고 물었고요. 저는 기다린 게 온 것 같은 기대감에 고개를 끄덕이는 걸로 대답을 대신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선술집을 나와서 자연스럽게 근처에 있는 숙박업소로 이동을 하게 되었어요. 안에 들어가자마자 준범 씨는 저에게 입맞춤을 해왔고요.
여자를 많이도 만나봤는지 준범 씨는 정말로 노련하고 능숙한 느낌이었죠. 그렇게 한동안 저를 달구더니 같이 씻겠냐고 물어보길래 그러자고 했어요. 그렇게 준범 씨하고 욕실로 향하게 되었는데 제 눈으로 준범 씨의 그걸 직접 보게 되자 정말로 어찌나 부끄럽고 민망했는지 몰라요. 저는 얼굴이 너무 화끈거리는 기분이 들어서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징그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탐스럽고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준범 씨에게 못 견딜 것 같다고 빨리 샤워를 마치고 나가자고 조르게 되었고요. 그렇게 우리는 결국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어요. 준범 씨는 소영이가 이야기한 대로 정말 엄청난 사람이더라고요. 살면서 그런 느낌은 정말로 이전에는 느껴본 적도 없었고 다른 남자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사실 사랑을 나눌 때 남자들이 기분 좋으라고 어느 때는 살짝 연기를 하게 되기도 했는데요. 준범 씨와 연애를 할 때는 그런 연기는 아예 필요하지 않았어요. 준범 씨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저는 정신줄을 놓고 울부짖고 있었죠. 부끄러운 것도 잊은 채 말이에요. 결국 그날 저는 몇 번이고 준범 씨 품 안에서 절정까지 가버리고 말았네요. 정말이지 준범 씨가 원하는 건 다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준범 씨의 테크닉 때문인지 구술 때문인지는 알 수가 없었지만요. 그렇게 저는 쉴 새 없이 여러 번 느껴대면서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기분을 계속 경험하게 되었죠. 집에 들어가 봐야 하는 탓에 대시를 하기는 했는데요. 그곳을 나오기 전까지 준범 씨는 저를 끊임없이 안아주었고요. 숙박업소를 나올 때 저는 준범 씨에게 완전히 빠져버린 상태가 되어 있었죠. 소영이가 하도 자랑을 하길래 어떤 느낌인지가 궁금해서 호기심으로 시작된 일이었는데 준범 씨와 한번 사랑을 나누고 나니 이 남자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렸고 다리에도 힘이 없어 주저앉을 것 같아서 저는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오게 되었고요. 또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준범 씨에게 보내게 되었죠. 준범 씨도 저하고 보낸 시간이 즐거웠다면서 또 약속을 잡아서 보자고 답을 해주었어요. 그 문자가 어찌나 반갑고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준범 씨와 사랑을 나눌 때 느꼈던 그 느낌이 너무 생생해서 한동안 진정이 안 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다른 남자들하고 했던 연애는 다 장난처럼 느껴질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여러분들도 애인이나 와이프에게 더 사랑받고 싶으면 굿을 넣는 거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정말 살면서 그런 느낌은 어떤 남자를 만나면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정신줄을 놓아버릴 것 같은 만족감이라고나 할까요? 준범 씨를 만나고 난 이후로 다른 남자는 못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어떤 정도인지 아시겠죠? 아마 만나는 여자분 반응이 180도 달라질지도 몰라요. 그날 이후로 저는 준범 씨에게 수시로 연락을 하게 되었고요. 마음만큼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준범 씨와 시간이 맞게 되면 저는 열의를 제쳐두고 달려나가서 준범 씨와의 연애를 즐겼어요. 그리고는 준범 씨에게 안겨서 괴성을 마구 질러대면서 부끄러운 것도 있고는 절정으로 가버리곤 했죠. 준범 씨를 뺏고 싶다는 생각에 소영이보다 더 잘해주려고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해주곤 했고요. 그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남사스러운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스스로를 볼 때면 내가 이렇게까지 음탕한 여자였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 저를 준범 씨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봐주곤 했죠. 저는 아주 몹쓸 그런 여자가 되어가는 기분이었지만 그런 느낌조차도 짜릿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이런 남자를 나이 먹고 만나게 된 게 안타까울 뿐이었죠. 거기다가 친한 동생의 남자를 몰래 만나고 있다는 느낌도 저에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짜릿함을 주는 듯 했어요.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잖아요. 소영이가 준범 씨와 제가 몰래 연락하는 걸 눈치를 채버렸고요.
저에게 연락해서 어떻게 된 일이냐면서 따져대는 소영이에게 저는 어떠한 변명도 할 수가 없었죠. 자초지종을 설명해 보라며 소영이는 저를 카페로 불러냈어요. 다그치는 소영이에게 미안하다는 말 이외에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친한 동생의 남자를 유혹해서 몰래 만난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결국 그 카페에서 소영이에게 머리채를 잡혀가며 개망신을 당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한참을 망신당하고 나서야 도망치듯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다행히 카페에 사람이 많지는 않았는데 아는 사람이 그 장면을 목격했을까 걱정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며칠간은 집안에서만 숨어 지내다시피 했죠. 그렇게 소영이하고는 절교를 하게 되었어요.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준범 씨하고는 그 후로도 계속 연락이 닿아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저도 참 나쁜 여자라는 생각이 든 게 친한 동생은 잃어도 준범 씨는 못 잃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저를 욕한다고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저는 준범 씨와 연애하는 그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저 참 답 없는 여자인 거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